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오늘 아침 지하철에서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뭔가 어색했습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듯한 과도하게 큰 목소리와 몸짓이었거든요.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과연 어떨까?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르지만 뭔가 꺼림칙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반대로 말은 거칠지만 속이 깊은 사람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특히나 복잡합니다. SNS에서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고, 직장에서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며, 연애에서도 처음엔 최선의 모습만 보여주죠. 그래서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누구를 믿고 누구를 경계해야 할지. 우리는 늘 누군가를 판단하고 또 누군가의 판단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종종 겉모습이나 말투, 첫인상에 좌우되곤 합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말을 유창하게 하면 똑똑한 사람이라 여기며, 웃음이 많으면 좋은 사람이라 착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이럴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공자의 말입니다. 공자는 2500년 전 중국 춘추 시대를 살았던 성인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 사회를 꿰뚫어 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이었죠. 공자가 살았던 시대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자들은 백성을 기만했으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서로를 속였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공자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짜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기준을 자세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자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하죠. 첫 번째,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말한다.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항상 정직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늘 하며 다녔죠. 반면 다른 상인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정직을 강조하던 그는 몰래 쌀에 모래를 섞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양심을 팔아버린 것이죠. 반면 두 번째 상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창고에 있던 쌀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외상으로라도 주었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친절도, 배려도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면접장에서, 소개팅에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누구나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는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본심에서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배려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거나 작은 약속조차 자주 어긴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말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짜 배려하는 사람은 큰 말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려합니다. 문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늘 10분, 15분씩 늦는다면 그것도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이 말이죠. 이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은 별로 없지만 항상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공자는 이를 꿰뚫어 보며 말합니다. 진짜 사람됨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나타난다고. 관기영관지엠보다 관기행관지싱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약속을 어떻게 지키며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행동,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의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운 사람을 벗삼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 사람을 벗삼는다. 이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새롭게 들어온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첫인상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업무 능력도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항상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 남의 실수를 비웃는 사람들, 회사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그냥 사교성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이거든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최소한 그런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곁에는 비슷한 깊이를 가진 이들이 함께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함께하거나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그런 가치를 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자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친구에는 세 종류가 있다. 유익한 친구와 해로운 친구가 있다.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유익하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아첨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해롭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솔직한 조언을 해주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를 때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과의 대화를 보세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돈 이야기만 하거나 자랑 경쟁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무리중의 성격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자 하거든 그의 친구를 보라. 이는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사람의 위기에서의 태도를 보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가 공궁할 때를 보라. 이는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공자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평소엔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처럼 보여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힘든 순간에 침착하고 의연하게 상황을 이끌기도 하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때 두 명의 부장이 보인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장은 평소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자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안전만 챙겼습니다. 몰래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모두 기록해두어 필요할 때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다라며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기까지 했죠. 반면 두 번째 부장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팀워크나 리더십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며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죠. 심지어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제안하며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부장은 다른 직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두 번째 부장은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곤궁할 때 그 사람의 지조를 보고 부유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리에 맞는지를 본다. 어려울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은 평소 아무리 도덕을 말해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의 평소 말들은 모두 가식이었던 것이죠. 반면 고난 속에서 침묵하며 견디고 남까지 돌아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이 위기 순간에 드러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실패, 사업상의 손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등.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진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힘들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세요. 순간의 위기가 그 사람의 평생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라.
공자는 신원서 판센 옌수파에서 말행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을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군자는 말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민첩하다. 이는 현대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도 타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자신의 이야기로만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죠. 또 입으로는 배려를 말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해요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못 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환경 보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떨까요? 일회용 컵을 매일 사용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플라스틱 용기를 매일 버리고 짧은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환경에 대해 특별히 큰 소리치지 않지만 조용히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음식을 남기지 않고 불필요한 포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공자는 그런 이들을 두고 말합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타인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변명거리를 준비해둡니다.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라서, 어쩔 수 없었어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준과 남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셋째,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말로라도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말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지킵니다. 큰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셋째,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르고 습관은 성품을 드러낸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면 며칠, 몇 주 정도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늘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삶의 흐름과 질서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결과이자 삶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살아온 방식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 처음에 포장된 태도에 속지 말고 오래 관찰된 습관을 보십시오.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우리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의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한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내 원칙을 지키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류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일상적인 습관들은 어떤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처럼 공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깊은 자기 성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른 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되 그 이전에 나 자신부터 바르게 살아가라는 의미이지요. 결국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혜를 갖추되 그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자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소중한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나누는 느낌 한 조각입니다. 사람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는 친절해도 꺼림칙한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말은 거칠어도 속이 깊은 사람도 있죠. 현대 사회에서는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려 하니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구를 믿어야 할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종종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좌우됩니다. 명품을 든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으로 여기죠. 과연 이런 겉모습만 보고 하는 판단이 옳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공자의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공자는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를 살았던 성인입니다. 그는 인간의 본성과 관계, 사회를 꿰뚫어 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분이었죠. 공자가 살았던 시대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권력자들은 백성을 기만했으며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서로를 속였습니다.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공자는 어떻게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지, 어떻게 진짜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공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을 볼 때 반드시 살펴야 할 5가지 기준을 자세히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이자 인간관계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침반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이기도 하죠. 첫 번째, 그 사람의 행동을 보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보다 행동으로 말한다.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말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어느 마을에 2명의 상인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항상 정직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저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늘 하며 다녔죠. 반면 다른 상인은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장사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흉년이 들어 쌀값이 폭등했습니다. 첫 번째 상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 정직을 강조하던 그는 몰래 쌀에 모래를 섞어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때야말로 돈을 벌어야 한다며 양심을 팔아버린 것이죠. 반면 2번째 상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창고에 있던 쌀을 원래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심지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외상으로라도 주었죠.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식도, 친절도, 배려도 말로는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면접장에서, 소개팅에서, 비즈니스 미팅에서 누구나 그럴듯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책임감이 강합니다. 저는 팀워크를 중시합니다. 저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행동은 그 사람의 진심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반복되는 행동은 본심에서 나옵니다.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항상
배려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거나 작은 약속조차 자주 어긴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말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진짜 배려하는 사람은 큰 말 없이도 자연스럽게 배려합니다. 문을 잡아주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시간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이 늘 10분, 15분씩 늦는다면 그것도 미안하다는 표현도 없이 말이죠. 이런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말은 별로 없지만 항상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죠. 공자는 이를 꿰뚫어 보며 말합니다. 진짜 사람됨은 말이 아니라 삶의 방식에서 나타난다고. 관기염보다 관기행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고 약속을 어떻게 지키며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특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행동, 힘들고 지친 상황에서의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로운 사람을 벗삼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 사람을 벗삼는다. 이는 논어 위정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본 통찰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준과 취향에 맞는 사람과 어울리기 마련입니다. 누구와 가까이 지내는가는 결국 그 사람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철학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새롭게 들어온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첫인상은 괜찮아 보입니다. 예의 바르고 업무 능력도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보게 됩니다. 만약 그가 항상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 남의 실수를 비웃는 사람들, 회사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낸다면 어떨까요? 처음엔 그냥 사교성이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역시 비슷한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때문이거든요. 뒷담화를 즐기는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은 최소한 그런 행동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죠. 반대로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곁에는 비슷한 깊이를 가진 이들이 함께합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거나 봉사활동을 함께하거나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역시 그런 가치를 추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자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친구에는 세 종류가 있다. 유익한 친구와 해로운 친구가 있다. 정직한 사람, 신에 있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유익하다.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 아첨 잘하는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을 친구로 삼으면 해롭다. 이 말을 현대적으로 해석해보면 이렇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을 성장시켜주는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솔직한 조언을 해주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자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 때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어울리려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잘 모를 때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과의 대화를 보세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는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관찰해 보면 그 안에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나면 항상 다른 사람 흉을 보거나
돈 이야기만 하거나 자랑 경쟁만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책이나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 역시 그런 깊이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공자는 무리의 성격을 매우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자 하거든 그의 친구를 보라. 이는 단순히 남을 판단하는 기준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나의 친구들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나는 친구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 세 번째, 그 사람의 위기에서의 태도를 보라.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뜻을 알고 싶다면 그가 공궁할 때를 보라. 이는 논어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공자의 깊은 통찰을 보여줍니다. 위기 속에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평소엔 유순하고 온화한 사람처럼 보여도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오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별로 두드러지지 않았던 사람이 힘든 순간에 침착하고 의연하게 상황을 이끌기도 하죠.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회사가 갑자기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직원들을 해고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때 두 명의 부장이 보인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첫 번째 부장은 평소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뭉쳐야 한다. 이런 말을 자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항상 팀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하지만 위기 상황이 오자 그는 가장 먼저 자신의 안전만 챙겼습니다. 몰래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부하 직원들의 실수를 모두 기록해두어 필요할 때 책임을 떠넘길 준비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다라며 부하 직원들을 질책하기까지 했죠. 반면 두 번째 부장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팀워크나 리더십을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하는 사람으로 보였죠.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직원들을 모아놓고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며 경영진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섰죠. 심지어 자신의 월급을 반납하겠다고 제안하며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결국 첫 번째 부장은 다른 직원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고 두 번째 부장은 모든 직원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상황을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곤궁할 때 그 사람의 지조를 보고 부유할 때는 그 사람이 얼마나 도리에 맞는지를 본다. 어려울 때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을 탓하는 사람은 평소 아무리 도덕을 말해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의 평소 말들은 모두 가식이었던 것이죠. 반면 고난 속에서 침묵하며 견디고 남까지 돌아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그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진짜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함께 살려고 하는 사람인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인지, 책임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이 위기 순간에 드러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장에서의 프로젝트 실패, 사업상의 손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어려움 등등.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진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힘들 때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살펴보세요. 순간의 위기가
그 사람의 평생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의 일치를 보라. 공자는 신원서판에서 말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공자는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말을 앞세우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 군자는 말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행동에 있어서는 민첩하다. 이는 현대에도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말로는 누구나 도덕을 말하고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으로는 겸손을 말하면서도 타인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자랑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정작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스마트폰만 보고 있거나 자신의 이야기로만 대화를 끌고 가는 사람들이죠. 또 입으로는 배려를 말하면서도 타인의 감정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정말 배려해요 라고 하면서 정작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은 못 본 척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항상 이런 말을 한다고 해봅시다. 저는 환경 보호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구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해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작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어떨까요? 일회용 컵을 매일 사용하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며 플라스틱 용기를 매일 버리고 짧은 거리도 차를 타고 다니며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반대로 환경에 대해 특별히 큰 소리치지 않지만 조용히 텀블러를 들고 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음식을 남기지 않고 불필요한 포장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진짜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공자는 그런 이들을 두고 말합니다. 말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을 속이거나 타인을 조종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말과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변명거리를 준비해둡니다. 사정이 있어서, 특별한 경우라서, 어쩔 수 없었어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둘째, 자신의 기준과 남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죠. 셋째,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하니까 말로라도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다른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말을 신중하게 합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만 말합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지킵니다. 큰 약속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셋째, 실수했을 때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다음엔 더 잘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보다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꼭 살펴보세요.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르고 습관은 성품을 드러낸다. 이는 매우 중요한 통찰입니다. 한두 번의 행동은 누구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면 며칠, 몇 주 정도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죠. 하지만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은 그 사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늘 시간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타인의 시간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사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 삶의 흐름과 질서를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습관은 무의식의 결과이자 삶의 축적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말합니다. 그 사람이 10년, 20년을 살아온 방식 속에 그 사람의 인격이 있다. 처음에 포장된 태도에 속지 말고 오래 관찰된 습관을 보십시오. 그 속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5가지 기준은 우리가 단순히 타인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의미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기 위한 소중한 거울이 됩니다. 나는 진정으로 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어려운 상황과 위기가 닥쳤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내 원칙을 지키는가?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교류하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일상적인 습관들은 어떤 사람임을 말해주고 있는가? 이처럼 공자의 가르침은 언제나 깊은 자기 성찰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다른 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되 그 이전에 나 자신부터 바르게 살아가라는 의미이지요. 결국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는 지혜를 갖추되 그 지혜를 바탕으로 스스로가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자께서 진정으로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의 핵심일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눈 소중한 느낌 한 조각이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